사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3월 달에, 8월에 앞서서 3월 달에 소위원회에서 우리 22를 이제 인류세라고 부를지 말지 약간 논의를 먼저 합시다 라고 했는데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죠. 만약 8월 달에 안건으로 올라와서 가결됐으면은 부산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작년에 부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 그래서 부산 선언, 부산 성명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교과서에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획기적인 사건인데 어쨌든 부결되고 여전히 지질학계는 홀로세라고 하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류세라고 하는 명명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학계에서는 이제 너도나도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에 대한 진단이죠, 진단. 공식적인 명명이라기보다는 현재에 대한 문제 진단. 그래서 인류가 활동한 결과가 지구 표면을 뒤덮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입니다. 인류가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맞아, 그럴 수 있어. 인류는 실제로 그랬어. 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인류라는 종이 지구의 생태계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인류가 내놓는 그런 작용 결과가 지구의 생태계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위기 상황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망쳐왔는데 우리는 그만큼 힘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힘을 발휘해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세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 라는 그런 성찰적인 작용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럼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해결해보자,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굉장히 희망, 낙관 또는 야망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낭만주의 화가의 그림인데 지금 그렇죠. 안개 바닥의 방랑자라는 그림인데 뭔가 지금 미증유의 상황에 서 있는 인류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인류세라고 하는 명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뭔가 지금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도 이 상황을 개선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못하면 포기하고 그냥 자꾸자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전히 막을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인류 공동체에 대한 낙관, 이거는 그 지성과 교양의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기술과 역량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술적 도구를 가지고 지금 인류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풍요를 유지하면서 지구의 부활을 줄이는 방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세를 둘러싼 지금 논의 지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나온 아까 산업혁명 이후에 최소 200~300년 정도의 그 인류의 그런 방종이죠.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는가 하면 향후 몇십 년 단위, 향후 100년 단위 이 기후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정말 파격적인 기후 위기를 늦출 것인지, 그러한 실무적인 얘기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인류세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낯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태와 환경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제 전공 분야를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작업장에서의 사고나 질병, 그러니까 노동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노동자의 건강이면서도 가끔 이거는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 생활인의 건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다치면 산업재해고 직업병이지만 그냥 직장을 나서고 나오면은
공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활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최근 10년 정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가습기라든지 특히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생용품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일상용품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신체 또는 건강이 깎여나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건강이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범위에서는 기후 위기라든지 또는 기후 재난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건강과 건강이 가장 넓은 범위에서 스며드는 차원으로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불평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긴 합니다. 단적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킬 수 있냐 없냐 거창한 문제이긴 하지만 누구는 에어컨을 못 키는 사람도 있거든요. 뿐만 한국이 지금 에어컨이 막 보급이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는 사용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은 까딱하다가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사람의 과실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잘못이 아니잖아요. 뭔가 선택을 잘못했다거나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 안에 사회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야만 하는데 뭔가 공기처럼 숨쉬듯이 살면서도 건강이 조금 상해가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지구적인 문제로 확대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개별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인류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 라는 차원으로도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할 때 고민하는 테이블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세라고 하는 하나의 진단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하기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위기의 사이클 아니면은 앞으로 올 그 파국이 언제쯤 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내가 절박한 게 달라. 이미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중에서는 해수면이 올라와서 본인들이 살던 터전을 잃고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제 공식적으로 기후 망명, 기후 이민을 떠나는 나라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순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본인이 곧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하필 그 섬나라에 태어나서 지구에서 가장 먼저 잠긴 나라겠죠. 그래서 사실상 난민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른 나라로 떠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 한국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인천도 앞바다를 메워서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그 신도시부터 잠기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미 그러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제가 지금 약간 반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지만 전체 가시화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누군가는 지금 그러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 몇 년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누구는 한 몇십 년도 있을 건데? 나 죽은 다음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위기에 대한 시간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하는 방식, 의사결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인류세에 지급하는 인류 앞에 놓인 두 가지 태도가 있잖아요. 자, 이 성찰과 야망, 잘못한 게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나가면은 이 위기도 잘 관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잘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큰 깃발, 대의는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이 강론에서 우리 그러면 타임테이블 어떻게 짤 건데? 라는 문제에서 분명히 이견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차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기후 위기에 대해서 지금 뭐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더라도 뭘 할 것인가 이러한 논의를 우리는 강구를 하는 단계에 슬슬 접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사고의 회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연습이랄까요? 사고 실험 같은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유의 그러니까 규모는 작고 뭔가 그 파급 효과는 적긴 하겠지만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또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는 하는 게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성에 휩싸여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우리가 누리는 이 생활 속의 편리함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인류가 다루고 있는 그 어떤 열량이 크고 다루고 있는 뭐 기구가 대형화되고 더 빨라지고 또는 더 무거워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의를 누리는 와중에 우리는 그것이 까딱 잘못했을 때 돌아오는 그 피해 규모가 또는 피해 강도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관리를 충분히 잘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지만 누군가 한 번은 이건 당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할 수도 있고 여기 계신 아무도 안 당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고를 바꿨을 때 이 사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후 변화 위기라고 했을 때 이 추세로 가면은 분명히 오겠죠. 분명히 오겠죠. 지금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생기는 충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건 예정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금 현 추세로 바라보면. 그러면은 이게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그 임계점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온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작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은 공동체가 모두 모여서 나눠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질문이 낯선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낯선 질문을 큰 단위에서 던지기 전에 일상에서의 사고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사고의 연습, 실험 정도는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뭐 도시 공간에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굉장히 도시는 편리한 공간이면서도 굉장히 위험한 공간입니다. 근데 그 위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 보험을 들고 있죠. 이 정도로 도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위험성을 두고 누구는 조금 더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일상에서의 관리를 그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심리 상태라든지 의사결정이 다른 사람들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지구적인 위기를 바라볼 때에도 조금 다르게 행동하고 판단할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점점점 그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이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 위기감 그리고 뭔가 그 주변 사람들의 설득하는 그 마음가짐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